안녕하세요. 스타일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7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스페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절 연휴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들께 그 방송으로 인사를 드렸으니까 5일 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 방송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저는 그 미국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리고 영국의 전략 자산들이 그 호르무즈, 이란 주변으로 이동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쟁, 제네바의 협상보다는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이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국의 그 코스피 7천을 운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7천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코스피 6천선에서는 인버스를 한번 해볼 만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의 예상과 그 분석이 지난주에 그대로 적중해서 그 한국의 그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초유 20% 폭락하는 그런 초유의 그 폭락 장세가 나왔고요. 또 그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난 주간에요. 그 가장 그렇게 하락폭이 컸던 그 시장이 한국이었다고 하잖아요. 뭐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물론 이제 글로벌 전체의 시장이 휘청거린 건 있지만 한국 증시가 유독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 마치 그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 거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처럼 한국이 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것을요, 오늘 제가 그 화요일 장세, 수요일 장세, 목요일 장세, 금요일 장세, 네 개의 장세, 그 나흘 동안의 장세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론 저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예상도 해드리고 분석도 해드리고 또 전망도 해드리고 대응책도 만들어 드리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강조드리지만 주식은 우리가 그 양자 물리학에서 또 제가 쓴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그 양자들의 현상처럼 불확정성이라는 그 현상과 유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주식시장. 그러니까 내가 사면 왜 빠지지? 내가 팔면 왜 올라가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시장이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식에서는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의 심리가 어떤 세력을 압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력이 대중을 어떻게 보면은 따돌리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요. 어떤 세력의 입장에서는 따돌리려고 했다가도 또 어떤 마음대로 안 될 때는 그 플랜 B가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제 분석이,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 제 분석이 여러 가지 그 정황, 저의 경험, 그리고 저의 어떤 통찰, 그리고 저의 분석력, 그리고 분석 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망을 드리지만, 이 전망이 100%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정확도가 상당히 높더라,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주말에 그 이란 전쟁이 그 발생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증시, 생각보다 우리 월요일 날 휴장을 했던 그 월요일 날에 그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그 개장이 된 한국 증시 얼마가 빠졌습니까? 하루에 7%가 폭락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거는 그날 화요일 날은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지난 2월 달 그 한국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1월 달도 그랬고요. 그 미국 증시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데 그 미국 증시가 이번에 그 이란 사태를 통해서 세밀하게 보아야만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 증시가 직전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직전 저점을 이탈을 했다. 그거는 어떤 시장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미국이 그동안에 지지했던 직전 저점을 이탈을 했다. 그만큼 그 전쟁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미국에 비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한국은 굉장히 그 폭락의 장세, 7% 하루에 7%라는 그 어마어마한 폭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날 장세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은 더 심각했죠. 그 코스피가 12%. 자, 그 수요일 날 그 12% 폭락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뭐 글로벌 증시들이 똑같이 12%씩, 물론 그 우리나라에 인접한 그
일본은 비교적 많이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12%를 설명할 만큼 하락한 그런 증시가 없었었고, 그 전날 7%가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12%가 폭락을 하면서 단 이틀 만에 그 20% 이상이 폭락을 하는 이런 그 시장의 모습, 한국의 그런 시장의 모습, 정말 이상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날 그 장 막판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음 날은 급등을 하겠구나, 급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였거든요. 왜냐면 종가에서 확 밀어버리는 모습. 자, 그리고 그날 장중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캐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때 각 증권사들마다 그 신용 거래를 다 중단을 했죠. 그러니까 주식 담보 대출을 다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반대 매매를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자금이 고갈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신용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자금 공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그 결과를 낳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자금이 수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용 매매에 매달리고 있었던 그 반대 매매를 우려해야만 하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종가에 앞다투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날 수요일 날 모습은 점점 더 하락을 확대하면서 종가가 가장 확대되는 모습. 그런데 막판에 그거를 외국인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다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럼 목요일 날은 급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렇다면은 사실 조금 그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애프터마켓 있잖아요. 넥스트 시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이 되는 애프터마켓에서 매수 기회를 잡았으면은 제가 예상한 것처럼 그 목요일 날 급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를 예상을 했다라면, 그렇게 잡았다라면은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었겠죠. 자, 목요일 날은 예상 그대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외국들은 별로 빠지지 않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예민했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날 그 전날 외국인들이 그 종가에 확 잡아 올렸던, 일단 그거를 다 팔아야 되니까요. 다 팔아야 되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걸 또 빌미로 해서 아침부터 급반등으로 올려놓고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여러분들 어제 모습 보시다시피 좀 소강 상태, 그쵸? 하루 종일 지루한 소강 상태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한국 증시의 그 기이한 현상을 그 미국의 그 2008년도 그 세계 금융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그 비관론자에 가까운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스킨온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의 대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한국 증시의 이 기이한 모습을 정말 한국 증시의 종말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그 보여지는 한국 증시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한국 증시가 외국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기이하게 보여지는 모습을 왜 보이고 있나? 이 부분은 뭐 일단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 얘기를 한 뒤로 지금 기관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비정상적으로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지수를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기관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 누가 보더라도 저건 뭔가 잘못된 거야, 뭐가 흑막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정부가 코스피 5천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우리한테 태클 못 걸겠지. 정부가 코스피 5천까지 올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좀 뭐가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좀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지수를 올려 놓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지 못하겠지. 정부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겠지. 그걸 책임을 묻진 않겠지. 그런 동기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기이한 상승, 좀 어거지스러운 상승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이 이란 그 사태를 빌미로 해서 왜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지만, 다음 주 목요일이 그 동시만기일입니다.
동시만기일인데요. 어제 금요일 날 그 좀 보합권에서 하루 종일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 얘기는요, 이틀 동안의 폭락 후에 어, 급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루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 저의 분석 방법, 저의 분석 툴에 있어서는 다음 주 목요일 동시만기라고 관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어제 쉬어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옵션 만기를 향하고 있는 그 옵션 시장에서의 프리미엄들을 대폭 죽여놨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 화, 수 중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여전히 아직도 하방 공격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하방 공격은 물론 지금 빌미가 되고 있는 전쟁의 그 이란 그 중동 전쟁의 그 외형적인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명분이라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 전쟁의 사태를 크게 볼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사태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그 해석을 확대 해석을 해서 또는 축소 해석을 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쟁의 모습은 이제 미국이 뭐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또는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그 하락의 빌미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유가가 벌써 90달러대 위로 올라온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확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변수는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음 주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하방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게 코스피 4,50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예상이니까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우리가 만약에 그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 조정 사태에서 어느 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사도 될까, 이런 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코스피 4,500선 정도가 만약에 온다라면은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는 그 공간까지 좀 하락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셔서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스피 4,500까지 만약에 빠졌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더 빠지면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정부의 의지도 있지만 이제 일단 정부에서는 5천 얘기를 했으니까 5천 이상 6천까지 도달을 했으니까 뭐 이제 그 목표는 일단 완성이 된 것인데, 만약에 그 코스피 지수가 뭐 다시 3천 이렇게 빠진다면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이건 저 인위적으로 그냥 작전한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어떤 실용주의는 이런 빈 껍데기 같은 것이었나,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코스피 4,500 이하로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이제 코스피 4,500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다시 5천 위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가 그만큼의 체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그 반도체가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가 지금 그 슈퍼사이클의 그 피크에 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2026년도 올해까지의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실적은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뭐 작년에 한 4배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배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4배 정도가 그 예상이 된다, 그 확실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작년에 삼성전자가 뭐 5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4배를 적용하면은 2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을 가지고 어떤 그 삼성전자 주가의 그 어떤 타당성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걸 빌미로 해서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그 아까 어떤 정부의 정책에 같이
그 발을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그 수급 세력들이 지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 이렇게 그 제가 그 코스피 4,500에서는 지지 가능성에 대한 그 어떤 그 이유로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스피 아까 6천 시대까지 우리가 이제 일단 밟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럼 장기적으로 이건 단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이라는 얘기는 뭐 그 이재명 정부가 끝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6천, 6천에서 다시 코스피가 2천, 3천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떨어질 리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장기적인 시각입니다. 하나 여러분들께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 20년 전에 중국이 6천 중국 증시가 6천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6천을 찍은 적이 있었었고 그 후 이제 10여 년 동안에 이 3천 선에서 3천 밑에서 반등을 해도 3,600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그 한참의 그런 시간이 지나갔고, 그리고 또 중간에 작년에 그 급락장세에서는 뭐 2,000, 2,500까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4,2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하게 6천 시대가 열렸던 중국은 아직 20년 동안 그 6천이라는 고지를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6이라는 수, 우리 코스피 6천 그 숫자가 다시 3자로, 2자로 회귀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역적인 숫자는 아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증시 기이하다고 하잖아요. 기이하다고 하니까 그 거품이 형성이 된 그런 몇 개의 종목들만 빠진다면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상황도 가능하다. 너무 믿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슈퍼사이클이지만 여러분들 한 3년, 2, 3년 전에 어떤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까? 반도체 공급 과잉 얘기 많이 들었었고요. 재고 때문에 그 D램이라든지 랜드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굉장히 훼손이 됐던 그런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공급가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다시 빠질 일은 없을 것인가? 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스타게이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 때문에 그동안에 수혜를 많이 봤는데요. 그 수혜라는 거는 그 인프라가 다 확충이 되고 나면 상당 기간 그 수요가 필요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슈퍼 사이클은 그저 사이클이니까 또 다른 사이클이 올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그 공부 차원에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 정도 제가 다음 주에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4,500에서는 지지력이 있고 한국의 그 펀더멘탈의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된 부분으로 그 지지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6천 시대가 영원할 거다라는 그런 것은 허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증시를 비유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의 생각이니까요. 저의 통찰이고 저의 인사이트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시나리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